네. 자, 거기에 맨 먼저 이제 가역 반응이 먼저 나와. 자, 첫 번째 정반응과 역반응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정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화살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시하는 걸 우리는 정반응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는 현상, 요거를 정반응이라고 부르고, 자, 역반응은 화살표를 거꾸로 해요. 그래서 생성물이 반응물로 변하는 현상,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가역 반응하고 비가역 반응, 이걸 한번 살펴볼 거야. 자, 가역 반응은 말 그대로 표현하면 있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 이거를 가역 반응이라고 불러. 그래서 가역 반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 자, 요런 것들이 가역 반응이야. 우리는 이제 가역 반응은 너무 많아, 자연계에서.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자, 물이 얼음으로 변할 수 있지, 얼면은. 얼음이 또 물로 변할 수 있지. 그래, 물이 또 뭘로 변할 수 있어? 수증기로 변하고, 또 수증기가 물로 변하고, 이게 다 가역 반응이거든. 자, 그래서 가역 반응은 이렇게 쌍화살표로 나타내요. 근데 이 가역 반응은 너무 많으니까 이건 외우지 마. 그럼 뭘 외우느냐? 두 번째, 비가역 반응을 외우라는 얘기예요. 자, 얘는 정반응만 가능한 반응이에요. 자, 정반응만 가능한 반응은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로만 따져. 자, 그래서 자, 비가역 반응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반응을 시켰더니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들 있지. 자, 그게 있잖아. 연소 반응. 나무를 태웠어. 그랬더니 재가 남고 이산화탄소 수증기 기체가 나왔어. 근데 그 재하고 수증기하고 물하고 막 섞으면 다시 나무가 되나? 이런 건 비가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절대 안 되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금속하고 산을 반응시켜요. 그러면 수소기체가 발생하거든. 이것도 거꾸로 반응은 안 일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중화 반응. 우리 이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의 반응이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앙금 생성 반응.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자, 비가역 반응이라고 알아두면 돼. 비가역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배울 거야. 자,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자, 첫 번째 동적 평형. 어느 때 동적 평형을 따진 거냐면 가역 반응에서만 따지는 거야. 가역 반응에서 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경우야. 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으니까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태야. 자, 이런 상태를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불러. 자, 이 동적 평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동적 평형에, 자, 증기압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증기압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밀폐된 용기 속에서, 자, 밀폐된 용기여야 돼. 밀폐되지 않으면은 동적 평형이 안 일어나요. 밀폐된 용기 속에서 액체의 증발 속도와, 자, 액체가 증발되면은 기체가 되죠. 그 기체의 응결 속도가 같은 상태예요. 이거를 우리는 증기압 평형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상자를 이렇게 한번 만들었다고 보자. 자, 여기에, 자, 여기에다가 있지. 똑같은 상태야. 비커에다가 물을 요만큼 넣어놨어. 이게 초기야. T가 0일 때. T가 0일 때. 자, 이게 물이에요. 자, 이럴 때는 공기 중에 아무것도 없지,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밖에 없냐면은 처음에는 T가 0일 때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증발되려고 하는 물 분자밖에 없어. 근데 이번에는, 자, 요게 이제 이렇게 조금 줄어들었어요. 자, 이게 표시가 안 나오네. 자, 요게 요만큼으로 줄었어. 그러면 요 속에 이제 수증기도 있겠지. 자, 그런데 날아가려고 하는 거는 여전히 4개의 날아가는 거에 이렇게 들어오려는 게 있단 말이야, 이제. 자, 그럴 때 요걸 증발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응축이라고 불러요. 응축. 자, 그리고, 자, 이제 세 번째 거를 봐봐. 여기에는 물이 더 많이 줄어 있어. 요만큼 줄어 있고, 자, 여기에서는 날아가는 화살표가 4개. 들어오려는 화살표도 4개. 그리고 요걸 A라고 하고 B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A하고 B가 같은 거야.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자, 이걸 T1이라고 하고, 이걸 T2라고 하고, 이걸 T3라고 할 때, 자, 요 이후에,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요 날아가려는 속도는 똑같아요. 앞에 하고. 들어오려는 것도 똑같아. 자, 요게 평형인 거야. T 이후부터. T2에서 동적 평형을 이룬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배워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속도로 그려볼 거예요. 자, 속도가 처음부터 일정해. 이거는 증발 속도야. 자, 증발 속도는 그 그림에서 보듯이 화살표 4개죠. 처음부터 끝까지. 표면이 같으면은 증발 속도는 똑같아. 온도가 같고. 자, 그런데 처음에 응축 속도는 0이었어요. 수증기가 없으니까 0에서부터 점점 증가하다가 딱 같아져. 이게 응축 속도야. 네, 이렇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자, 밀폐된 용기 속의 물의 양은, 자, 용기 속의 물의 양은 T가 0일 때가 제일 커요. T1, T2로 줄어들다가 T2하고 T3는 똑같아. 자, 그런데 용기 속의 기체의 양, 수증기 양이죠. 자, 얘는, 자, T가 0일 때가 제일 적고 T1일 때, T2일 때와 T3일 때는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똑같은 거야. 이게 바로 증기압 평형이라고 불러요.
자, 요 밀폐된 용기 똑같은 용기에다가 물을 더 많이 넣는다 그래서 수증기가 많아지는 건 아니야.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수증기의 양은 더 많아지겠죠. 자, 요게 증기압 평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해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용해 평형은 용질의 용의 속도와 녹는 속도죠. 그리고 용질이 녹아 있다가 석출된다. 우리 석출 배웠죠? 네.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야. 자, 요거를 우리는 용의 평형이라고 불러. 그랬을 때 용액에는 불포화 용액이 있어요. 자, 불포화 용액은 용의 속도가 더 녹아야 되기 때문에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더 큰 용액이 불포화 용액이야. 근데 과포화 용액은 용의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아요. 자, 이럴 때를 우리는 과포화 용액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이 용의 평형을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 거야. 자, 이런 비커에다가 설탕 있죠? 하얀 설탕, 백설탕으로 포화용액을 만들어 놔. 자, 포화용액은 최대로 녹인 용액이잖아. 네. 근데 여기에다가 검은색의 흑설탕을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했더니 결과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자, 용액의 색이 무색에서 갈색으로 변해요. 약간 어두운 색으로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왜? 더 이상 포화용액이니까 더 이상 녹으면 안 되는데? 그치?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요 안에 있는 흑설탕이 하나 쏙 빠져나올 때 안에 있는 백설탕 분자가 딱 달라붙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색깔이 변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해석을 해보면은 자 용액 속에는 흑설탕 분자와 백설탕 분자가 똑같이 있어요. 근데 고체 속에도 더 이상 녹지 않아야 되는데 녹아 나왔지만 이 고체 속에도 흑설탕 분자와 백설탕 분자가 같이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용의 평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 NaCl 23짜리로 포화수용액에 자, NaCl, NA가 23짜리야, 원자량이. 이걸 포화수용액에 NaCl 요게 24짜리 고체를 넣어둔 경우야. 그러면은 이 고체는 있지? 양이 변하지 않아. 그런데 용액 속에도 어떠냐면 NaCl 23짜리와 NaCl 24짜리가 녹아있고 같이 있어. 그 다음에 고체 속에도 NaCl 23짜리도 있고 NaCl 24짜리도 함께 있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가 딱 녹아 들어갈 때 그 녹아 있던 놈 중에 하나가 딱 달라붙는 거야.
이런 경우가 바로 용의 평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로 반응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틀린 거지. 반응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요걸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불러. 자, 그다음 이제 동적 평형의 세 번째. 자, 뭐가 있냐면 화학 평형이에요. 화학 평형. 자, 화학 평형은 자, 가역 반응에서 무조건 가역 반응에서만 따지는 거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그런데 실제로 평형에서는 이제 반드시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돼. 공존해야 한다. 그래야 평형을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생성물이 반응물이 돼야 되고 반응물이 생성물이 돼야 되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두 개가 공존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배워보면 시간과 농도 그래프를 보잖아. 그러면 처음에 자, 이게 시간이라고 할 때 이게 농도야. 처음에는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응물밖에 없지. 그러니까 반응물이 이제 생성물로 점점점 변해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응물의 양은 점점점 줄어요.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일정해져. 이게 반응물이야. 근데 생성물은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어. 근데 하나도 없다가 생성물은 점점 늘어나다가 또 다시 이렇게 일정해져요. 이게 생성물이야. 자, 농도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 자,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를 한번 보자. 자,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보면은 처음에는 반응물이 생성물밖에 안 돼. 그게 정반응이죠. 근데 정반응 속도는 최초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다가 일정해져. 이게 정반응 속도야. 근데 역반응은 생성물이 없을 때는 0이지. 역반응이 안 일어나잖아. 그런데 역반응은 0에서부터 증가하다가 이렇게 같아져. 딱 이렇게 같을 때 평형이 되는 거고 이게 역반응 속도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를 하나 또 한번 들어보면 자, NO2 기체가 자, N2O4 기체로 변하거든. 이건 젓갈색이고 이건 무색이에요. 자, 이렇게 자,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로 변하면서 젓갈색의 무색으로 변해. 근데 자, 여기에서 시험관에 젓갈색의 NO2 기체만 넣어놨어요. 기체만 넣어뒀어. 자, 이렇게 넣어뒀어도 어떠냐면 젓갈색이 오랫동안 놔두면 젓갈색이 옅어지다가 색이 멈춘다. 그러니까 자, 젓갈색이 진하던 젓갈색이 점점점 색깔이 옅어지다가 멈춰.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무색의 N2O4가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젓갈색에 무색의 N2O4가 생겨봐. 그러면 색깔이 좀 옅어지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시험관에 무색의 N2O4 기체만 넣어뒀어. 그 다음에 뚜껑을 막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랫동안 놔두잖아. 그러면 색이 젓갈색으로 진해지다 멈춰요. 자, 그러면 왜 진해지다 멈췄을까? 왜? 젓갈색의 NO2 기체가 생성됨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동적 평형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동적 평형 끝났어요, 경원아.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할 거냐? 뒷장 이제 또 넘겨봐. 산과 염기 나오지? 네. 산과 염기는 우리 뭐야? 통합과학에서도 배웠던 거 기억나? 네. 산과 염기. 자, 오늘은 산과 염기의 정의를 따지는 것까지 해줄 테니까 알겠죠? 네. 산의 정의에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아레니우스. 자, 수용액에서라는 말은 물에 녹아서 라는 말이야. H 플러스 이온을 내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 자, 그 다음에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자,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뭐였지? 음, 음, 수용액에서 OH 마이너스 이온을 음, 내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잖아. 이해됐니? 네. 음, 화, 화, 화면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그치? 네. 어. 자, 수용액에서 OH 마이너스 이온을 내는 물질을 염기라고 했어요. 네. 기억나? 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지? 네. 정은아, 네.
잠깐만. 네. 잠깐만 있어. 네. 자, 또 보자. 이게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리 브랜스테드거든. 네. 얘는 양성자가 H 플러스예요. 제공하는 물질, 요거를 우리는 양성자라고, 산이라고 했어. 근데, 자, 로리 브랜스테드의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물질. 자, 이렇게 우리가 염기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에 더 자세히 배워보자.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 산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산으로 부르면 돼요. 무슨 산으로 부르는 건 모두 아레니우스의 산이라고 부를 수 있어. 자, 거기에 염산 들어봤죠? 질산, 황산 맞니? 네. 자, 여기 봐봐. HCl을 물에 녹이면 H 플러스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HCl을. 알겠지? 이게 아레니우스의 산이고, 자,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이름 중에 수산화 뭐뭐뭐 이렇게 으로 부른다야.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수산화나트륨, NaOH 수산화나트륨, KOH 수산화칼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이런 것들이죠. 자, 네.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을 물에다 녹이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OH 마이너스가 나왔네. 그래서 이걸 염기라고 하자.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로리 브랜스테드의 자, 산과 염기. 자, 요거는 이제 하나만 따져보자. 자, 요렇게 HCl은 자, 이렇게 물에다 넣었을 때
자, 여기서 Cl-하고 H3O 플러스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그러면 얘 봐봐. 얘는 이렇게 되면서 H 플러스를 제공했어요. 물에다가. 그러니까 얘는 로리 브랜스테드의 산. 그리고 우리는 물을 산이라고도 염기라고도 안 하죠. 근데 얘 봐봐. 얘는 H 플러스를 받았잖아. 이 식에 의하면은 H2는 로리 브랜스테드의 염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음. 알겠냐?